이번 동영상에서는 역시 잡소리 칼럼입니다만 좀 그 과거의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 얘기인데요. 아예 IT 자격증 분야에 대한 어떤 과거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해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20년도에 정보 처리 기능사가 이 종목이 NCS로 개편이 됐죠. 네, NCS로 개편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개편 이후에 이제 합격률이 하락하는 기록을 지금 거의 2년 동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현재까지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시작부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건 좀 제가 좀 정말 예전부터 생각을 해오면서 이걸 동영상에다가 제가 얘기를 언급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22년도 현재입니다. 22년도 현재 지금 정보 처리 기능사를 20년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다수의 응시생이 보통 연령대가 어떤 정도냐면은 군대를 통신병으로 입대하려고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경력자 수첩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취미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많은데 하여튼 제일 많은 1순위가 아마 이걸 거예요. 군대를 통신병으로 입대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다수일 건데, 이제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이거죠. 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거 NCS로 개편하고 나서 정보처리 기능사 너무 어렵게 출제한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주관식 20문제인데 좀 쉽게 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NCS 기반으로 문제를 분명히 낸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었고,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수차례 코로나 제외하고 코로나를 제외하고 한번 중지됐던 회차 말고는 1년에 4번씩 꾸준히 2019년도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험을 진행해 왔는데, 너희들이 시험을 미리 안 본 게 문제다.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연히 출제 기준을 맞춰서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를 통신병으로 가려고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19년도까지는 분명히 난이도가 쉬웠어요. 네, 난이도도 쉬웠어요. 왜냐면은 이미 기출문제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출제 기준이 뭐 순서도, 뭐 데이터베이스, 뭐 그 다음에 뭐 전산영어, 네, 그다음 뭐 신기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실기 자체가, 필기랑 실기가 되게 쉬운 구조였어요. 네, 훨씬 쉬운 구조였는데 2019년까지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게 이렇게 바뀌었던 시기가 원래 초창기는 코딩 방식이었고, 코딩 방식에서 이제 순서대로 넘어갔던 시기가 거의 아마 2007년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 예상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거의 한 12년 동안을 이 방식으로 출제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지금 군입대 때문에 이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했던 분들이 당시에 이 19년도 이전 근방에는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일 거란 말이죠. 나이대가. 예.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인문계 고등학교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능사를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학교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거든. 그냥 학교에 재학 중인 걸로만 해도 일정이 빠듯하고 거의 학교에서 사는 게 거의 일이다 보니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능사라는 제도를 이때는 몰랐던 거예요. 네, 분명히 아마 이럴 거예요. 대다수가 몰랐을 거예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알았겠죠. 네, 왜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 시험을 치니까 기능사 필기 면제로 실기만 응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특성화고 학생들은 알아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몰라요. 기능사라는 제도를 학교에서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20년도 개편된 이후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 산업인력공단에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정말 어렵게 내기도 했으니까.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또는 교육부. 여기가 잘못한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왜냐? 솔직히 저는 지금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당시에 지금 현재 이거 군입대 하려고 막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지금 성인 나이가 막 되신 지금 이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기능사 자격 제도라는 걸 알았으면 19년도 난이도까지 이렇게 쉽게 나왔으면 내가 진작에 이거 시험을 쳤을 텐데, 아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예. 난 모르고 지내왔다. 이거 억울하겠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학교나 교육부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예요. 그러면 자,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도 보면은 뭐 코딩 교육을 의무화해서 뭐 시간을 배로 늘리고 이거를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뉴스 보면서도 느낀 건데 자격증 얘기가 없어요. 네, 참 신기해요. 자격증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에 뭐 스크래치 자격증, 하다못해 뭐 스크래치를 이제 아마 코딩 교육을 하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격증 이야기가 없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발표를 할 거면은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욕을 덜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아예 정규 수업 과정에서 아예 정보처리 기능사를 교육과정을 넣던지, 또 아니면 정보처리 기능사나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관리사, 또 이것도 안 되겠으면 부담스러우면 ITQ 정보기술 자격. 차라리 그래, 또 몇 개 더 하자.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능력. 차라리 이런 어떤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이 과정을 편성을 하던지, 아니면 방과 후 수업으로 방과 후 수업 교육에서 이거를 하는 거를 차라리 정책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거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 없을걸요? 장담컨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내 자녀가, 또는 학생분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자격증 준비 교육 과정을 만약에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교육을 편성해서 진행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걸 반대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군대를 통신병으로 지금 입대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분들, 앞으로 내 사회생활의 진로의 스펙을 쌓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차라리 학교에 다녔을 때 자격증 교육 과정을 차라리 방과후 수업이나 어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거를 받고 싶은 학생은 따로 뭐 그룹반 편성을 해가지고 클래스반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서 받았더라면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9년도까지 자격증을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정말 쉽게 취득을 해서 야 이거 기능사 이거 따길 잘했네, 통신병으로 나 이제 입대 준비해야지, 이런 게 됐었을 거예요. 예, 이런 게 가능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힘들어졌어요. 왜냐? NCS거든.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요. 시험 자체가. 그리고 나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왔어.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성인이 돼서 군대를 가려고 봤더니 이거가 필요하네? 정보처리 기능사가.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해요. 이걸 왜 여기서 안 알려줬을까? 여기에서 일선에서 알려줘서 이걸 교육을 진행해줬으면 적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전 갖거든요. 합격률이 많이 올랐을 거라는 예상을 저는 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받고 있는 수강생 사례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도 다니고 있는 수강생인데 이 친구가 지금 중학교 지금 3학년이거든요. 네,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21년도입니다. 21년도부터 이제 이 친구가 와가지고 1년 동안 22년도에요. 현재까지 3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냐면 ITQ 정보기술 자격이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 종목, 그 다음에 ITQ 정보기술 자격에 아래 한글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합격을 했어요. 불과 지난달 8월달쯤에 실기까지 합격을 해서 최종 3개의 자격증 취득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를 절대로 집에서 낸 게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 그 담당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죠, 정확히는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교육부 예산을 그 이용해서 그 학원비를 결제한 겁니다. 결제 받아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 학교 측하고 이게 협의를 해가지고 학원비를 따로 이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 본인이 들어간 수강료는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 사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상황 하나 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트워크 관리사를 가지고 있고 ITQ 정보기술 가지고 2개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 친구가 ITQ 엑셀을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시험을 이제 조만간 볼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는 이제 곧 어떤 걸로 갈 거냐면 내년에 23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전기과로 입학 예정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집에 학부모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본인이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진로를 정했다고 해요. 학생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여기서 3학년까지 이제 재학을 잘 해서 나중에 이제 필기 면제형 전기기능사 실기를 보게 되면 가서 합격하면 그러면은 이제 기능사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겠죠. 맞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예정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가능하다 이 뜻이죠. 자,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통신병 입대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병무청에서 현재 가산점으로 인정이 되는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병무청 공군 가산점, 기술병 가산점 목록 볼게요. 이게 지금 사이트에 고시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자, 볼까요? 전문 기술병이 있고 일반 기술병이 있는데 일단 볼게요. 서류 전형에서 자격 면허가 몇 점 차지합니까? 70점 차지합니다. 학교 출결 20점밖에 안 들어가요. 자격 면허가 중요해요. 여기에 나온 이런 어떤 통신전자 전기, 이런 어떤 관련된 전자계산병, 이런 거에 관련된 기술병과에 자격 면허 보시면 50점이나 들어갑니다. 서류 전형이에요. 맞죠? 그 다음 전공 관련된 거면은 40점이 반영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까지 이 전기기능사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정보처리 기능사를 미리 준비를 해서 뭔가 기능사를 둘 중에 하나를 취득하고 여기 있는 취득한 3개 자격증까지 딱 합쳐서 통신병 입대를 하겠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자, 또 한 명 학생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수강생인데 이 수강생도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으로 학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계열 고등학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2학년 재학 중이고요. 현재 ITQ 정보기술 자격 3개 전부 A등급 받았습니다. A등급 취득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까지 합격한 상태예요. 네, 며칠 전에 이제 필기 합격을 했거든요, 최근에. 자, 지금 이제 실기 준비를 할 상태에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학생은 웬만하면 바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거든요. 대학을 갈 생각이 없어요. 대학은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야간으로 다니려고 계획 중인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이에요. 네. 이 학생은 여학생이고 이 위에 있는 친구는 남학생입니다. 중학생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딱 적당한 시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저는 이게 늦지 않고 지금 딱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인 학생이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이 학생은 나중에 뭔가라도 취업을 할 때 이력서 통과는 좀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케이스의 학생이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 학교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각각 3년씩이죠.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의 역할은 끝나요. 학교 교사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졸업생까지 신경 씁니까? 안 써요. 졸업했으면 이제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창회나 나중에 뭐 참석할까 말까. 요즘 뭐 동창회도 잘 안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성인 나이가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 진출을 할 때 적어도 갖춰야 될 어떤 스펙이나 역량이 필요한 거를 학교에 재학 중일 때 뭔가 갖추도록 설계를 해주고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학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기는 진로가 뭐 IT 쪽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게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IT 분야로만 봤을 때 군대를 통신병으로 입대를 하려고 봤더니 정보처리 기능사가 필요하대.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19년도까지 뭐 학교만 열심히 다녔지 기능사라는 자격제도를 나는 모르고 지내왔어.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20년도에 졸업을 했더니 NCS 기반으로 정보처리 기능사가 개편됐대. 그래서 시험 봤더니 더럽게 어려워. 군대 통신병 가려는 거 계획이 꼬였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능사 합격을 못해서, 취득을 못해서 뭐 헌병이라든지, 뭐 요즘 군사경찰이라고 하죠. 군사경찰, 뭐 또는 뭐 급양병, 예? 굉장히 기피병과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결국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최근에 하나 제보를 받았는데, 저기 한 2년 동안 필기 합격하고 2년 동안 실기를 봤는데 결국 합격을 못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대요. 주변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뭐 주변 그 지인분들이, 야, 정보처리 기능사는 왜 이렇게 붙지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쉬운 자격증은. 물론 그 사람들도 이게 개편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 말을 던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떨어진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수강생분들은, 이거 응시생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더럽게 어렵다. 문제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본인들이 풀어봐라. 이게 풀기 쉽냐.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등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하실 분들은 필터링 하세요. 학교에서 앞으로 코딩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솔직히 이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이런 자격증 과정을 좀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중고등학교를 끝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또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휴학 중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려고 봤더니
아, 통신병으로 가려면 기술병과에서 기능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공부하는 이런 자격증 공부를 내가 학원에서 해야 된다?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역할을 원래 학교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의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거는 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 사례로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재학 당시에, 이때 몇 년도지? 제가 아마, 그때, 몇 년도냐? 91, 92, 93, 94, 95, 96, 97. 예. 1학년, 2, 3, 4, 5, 6, 중1, 중2, 중3. 예, 오케이. 그러면은 한 대략, 15살이죠. 이때가 아마 중3이었을 거예요. 예, 맞을 거예요. 이게 맞을 거야. 네, 그때 당시가 중3이어서 이때 아마 이때부터 제가 자격증 취득을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 시점부터 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사서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유튜브 이런 거는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요. 아마 맞을 거예요. 2006년도인가 7년도쯤입니다. 이때 제가 정보처리 기능사를 합격했으니까 아마 이때쯤 합격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정확히는 2005년도부터 이걸 시작한 거죠. 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의 고등학교 한참 재학 중일 당시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특성화고 입학했어요. 나중에 특성화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다니면서 워드 프로세서 정확히 3급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땄던 자격증이 워드 3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죠. 야, 워드 3급 그거 어디다 써? 그랬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뭐 저기 실력이 안 되는데 당연히 쉬운 거부터 따야지. 그래서 2순으로 올라가가지고 2급 취득하고 그 다음에 1급까지 취득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아마 맞을 거예요. 시기상으로. 이때 이제 뭐 2006년도쯤에 뭐 컴퓨터화는 능력 2급을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을 또 했고요. 네.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했고요. 그 다음 이때 이제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도 합격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테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요. 이때 학교 공부요? 그냥 때려쳤습니다. 네, 진짜예요. 학교 내신 포기. 그래서 중학교 3년, 중3년 플러스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6년간 내신 꼴찌였습니다. 진짜요. 생활기록부 떼보면요, 뭐 수미양가 중에 뭐 미양가가 대부분이었고 점수도 등수도 전교에서 꼭 거의 최하위권 꼴찌였어요. 네. 아예 학교 내신은 그냥 포기했어요. 아예 포기. 학교 공부는 재미없어. 야, 그냥 난 이것만 할래. 학교는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잠만 자. 다른 애들처럼 그냥 자는 거예요. 잠만 자. 대신에 자격증은 땄어. 그래서 제가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자격증을 제법 가지고 있게 된
현재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됐는데,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출발점이 실제로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정보 검색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해서 이걸 알아보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정보 수집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정보 수집을 본인이 해야 돼요. 학교에서 이걸 알려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 이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는 안 알려줘요. 네, 이런 거는 알려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교육부나 학교에서는요, 앞으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특성화고나 상업계열 그런 어떤 특수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은 아마 이런 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면 다행이고, 그래도 하는 학교가 있겠죠? 한두 개?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사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이미 유튜브에도 몇 번 커뮤니티 게시글로 쓰긴 했지만, 제가 취득한 자격증을 뭐 카카오톡 저 프로필로도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알려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왜? 이미 지금 현재 기능사를 보고 계시는 20대 초반 이 기능사를 지금 현재 여러 번 고비를 마신 분들의 입장을 저는 100번 이해하거든요. 왜냐, 이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모르고 지내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그렇게 정보 수집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서 이걸 모르고 억울하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직접 스스로 정보 수집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뭔가 하고 싶은 흥미를 찾아서 이쪽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격도 경험도 해보고 떨어지는 경험과 함께 합격 경험도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를 내가 스스로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경험을 많이 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좀 녹화해서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어떤 가슴 아픈 경험을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가장 크거든요. 아마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내왔다. 중고등학교 때 차라리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이때 준비해서 빠르게 기능사 취득도 하고 뭔가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고 할 텐데, 이놈의 정보처리 기능사 때문에 하나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다 틀어지고 뭔가 이런 거가 일정이 꼬이거나 하는 어떤 스펙 쌓기에 그 장애가 발생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곳곳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더욱더 이런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할 거고요. 이런 잡소리 칼럼도 좀 많이 올리고 할 거고, 또 문제 분석 영상도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한 가지 설명드리면, 뭐 아직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문제 분석 영상이 혹시나 나중에 공단 측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하게 되면 불시에 그 문제 분석 연삭 자료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단에서 아직 그런 거 전화가 이거 온 적은 없는데, 뭐 일부 이게 이제 워낙 저작권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전화가 혹시나 오게 되면 저도 영상을 어쩔 수 없이 비공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때는 뭐 뭔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뭐 주고받는 수단이나 뭔가 그런 거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2년도 이제 4회차죠. 네, 4회차 기능사 시험을 준비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난이도를 체감하면서도 꾸준히 불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예요. NCS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절대 쉽게 보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어려운 자격증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정보처리라는 이 자격증은 힘듭니다.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잡소리 칼럼으로 한번 주저주저 떠들어 봤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릴게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